여러분은 혹시 정원을 가꾸거나 텃밭을 일구면서 비싼 영양제나 화학 비료에 엄청난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무리 좋은 비료를 듬뿍 뿌려도 식물이 시들시들하거나 흙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좌절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단돈일 원도 들이지 않고 심지어 우리가 평소에 쓰레기통에 버리던 어떤 흔한 물건을 흙 속에 묻기만 해도 땅이 마법처럼 비옥해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의 정원과 텃밭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놀라운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며칠 만에 흙 속의 숨은 일꾼인 지렁이를 무려 10배나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만드는 기적 같은 방법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벌레를 보면 기겁을 하고 농약을 쳐서 쫓아내려고 하지만 사실 이것이야말로 흙을 죽이고 식물의 숨통을 조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당장 내일 아침부터 쓰레기통을 뒤져서 이것을 정원에 묻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작은 행동이 어떻게 죽어가는 식물을 살려내고 수확량을 극적으로 늘려주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은 흙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본격적인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왜 그토록 지렁이에 집착해야 하는지 그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화론의 창시자인 위대한 과학자 찰스 다윈은 죽기 직전까지 무려 40년 동안이나 지렁이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지렁이를 두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동물 중 하나라고 극찬했습니다. 다윈의 연구에 따르면 지구상의 모든 비옥한 토양은 과거 언젠가 반드시 지렁이의 소화기관을 거쳐간 것이라고 합니다. 즉, 지렁이가 없었다면 인류의 농업 발전도 풍요로운 식탁도 존재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지렁이는 수억 년 전부터 지구의 흙을 갈고 닦아 온 자연의 쟁기질꾼이자 최고의 비료 공장입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흙 속을 파고들며 공기가 통하는 길을 만들고 유기물을 먹어 치운 뒤 식물이 가장 흡수하기 좋은 형태의 최고급 천연 퇴비인 분변토를 배출합니다. 과거 화학비료가 발명되기 전 우리 조상들은 오로지 자연의 순환과 흙 속 미생물, 그리고 지렁이의 힘에 의존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빠르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살포된 화학비료와 농약은 흙 속의 생태계를 파괴했고 그 결과 지렁이들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지렁이가 사라진 땅은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숨을 쉬지 못하는 흙에서 자란 식물은 병충해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잊혀진 과거의 지혜를 되살려 자연의 가장 위다운 일꾼을 다시 우리 정원으로 불러와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렁이를 늘려야만 할까요? 지렁이의 역할을 단순히 흙을 파는 벌레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지렁이는 말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초소형 트랙터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무거운 삽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땅을 뒤집어 엎는 고된 작업을 이 작은 생명체들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조용히 대신해 줍니다. 지렁이가 흙 속을 이리저리 파고 다니면 그 자리에 미세한 터널들이 거미줄처럼 생겨납니다. 이 터널들은 흙 속에 공기를 불어넣어 식물의 뿌리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완벽한 통풍구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가 오거나 물을 줄 때 이 터널을 통해 수분이 흙 속 깊숙한 곳까지 골고루 스며들게 됩니다. 물 빠짐이 좋지 않아 뿌리가 썩는 현상을 지렁이가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딱딱하게 굳은 진흙탕 같은 화분의 지렁이 몇 마리를 넣어두면 며칠 뒤 흙이 포슬포슬한 스펀지처럼 부드럽게 변하는 마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기계를 동원해도 완벽하게 흉내낼 수 없는 자연만의 정교한 토양 개량 작업입니다. 따라서 지렁이가 많다는 것은 그 땅이 식물이 자라기에 가장 완벽한 물리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분들 중 10중 8구는 식물이 조금만 시들해 보여도 반사적으로 값비싼 화학 비료를 사다 뿌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흙을 천천히 죽이는 독약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화학 비료에 포함된 질소나 인 덕분에 식물이 반짝 생기를 되찾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흙 속의 염분 농도가 급격히 높아져 토양이 산성화되고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염류집적 현상이 발생합니다. 마치 사람이 매일 짠 음식을 먹으면 결국 건강을 망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독한 화학물질들이 지렁이와 흙 속의 유익한 미생물들을 몰살시킨다는 점입니다. 지렁이의 피부는 매우 얇고 예민해서 화학 비료가 닿으면 심각한 화상을 입고 죽거나 그 땅을 피해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일꾼이 사라진 땅은 스스로 회복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결국 더 많은 화학 비료를 쏟아 부어야만 유지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화학 비료의 유혹에서 벗어나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지렁이를 불러 모아야 하는 가장 절실한 이유입니다. 흙이 스스로 살아 숨쉬게 만들어야 식물도 진정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정원에 무엇을 묻어야 지렁이들이 10배나 폭발적으로 모여드는 것일까요? 그 놀라운 비밀의 정체는 바로 여러분의 주방과 재활용 쓰레기통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특별하고 비싼 영양제를 기대하셨다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연의 원리는 언제나 단순하고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묻어야 할 것은 바로 골판지 상자, 커피 찌꺼기, 그리고 약간의 과일 껍질을 배합한 특급 천연 유인제입니다. 이 세 가지 재료의 조합은 지렁이들에게는 그 어떤 최고급 레스토랑의 만찬보다 더 매력적인 냄새를 풍기는 완벽한 만찬입니다. 사람의 코에는 그냥 젖은 종이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지렁이들의 예민한 후각세포는 이 배합물이 뿜어내는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를 귀신같이 알아채고 사방에서 꿈틀거리며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혼합물은 지렁이에게 필요한 탄수화물, 질소, 그리고 수분을 가장 이상적인 비율로 공급해 줍니다. 흙 속에 이것을 묻는 순간 여러분의 정원은 주변 동네의 모든 지렁이들을 빨아들이는 강력한 블랙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마법의 혼합물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비율로 섞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핵심 재료는 바로 커피 찌꺼기입니다. 카페에서 무료로 얻거나 집에서 커피를 내리고 남은 찌꺼기를 그냥 버리셨다면 지금까지 엄청난 양의 최고급 천연 비료를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신 겁니다. 커피 찌꺼기는 지렁이를 유인하는 가장 강력한 자석 중 하나입니다. 지렁이는 이가 없어서 음식물을 씹어 먹지 못합니다. 대신 모래나 아주 작은 알갱이들을 함께 삼켜서 뱃속에서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방식으로 소화를 시킵니다. 이때 커피 찌꺼기의 미세하고 거친 입자는 지렁이의 소화를 돕는 완벽한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커피 찌꺼기에는 식물 성장에 필수적인 질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흙의 영양분을 높이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지렁이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의 소화를 돕고 영양이 풍부한 이 커피 찌꺼기의 냄새에 강하게 이끌립니다. 마치 사람들이 갓 구운 빵 냄새를 맡고 빵집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정원 곳곳에 커피 찌꺼기를 적절히 묻어두는 것만으로도 지렁이들의 활동량을 엄청나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 찌꺼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다음 내용에서 그 흔한 오해와 진실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커피 찌꺼기를 정원에 쓴다고 하면 10중 8구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커피는 산성이라서 흙에 바로 뿌리면 토양이 산성화되고 식물이 죽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 널리 퍼진 오해와 미신을 확실하게 깨트려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뜨거운 물로 추출하고 남은 커피 찌꺼기는 산성이 아니라 중성에 가깝습니다. 커피콩에 들어있던 산성 성분은 우리가 마시는 액체 상태의 커피로 대부분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은 찌꺼기를 흙에 묻는다고 해서 토양이 급격히 산성화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커피 찌꺼기는 흙의 산성도를 식물이 자라기 좋은 약산성에서 중성 사이로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훌륭한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수한 커피 찌꺼기만 너무 두껍게 쌓아두면 공기가 통하지 않아 곰팡이가 생기거나 뭉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 찌꺼기는 반드시 다른 유기물, 특히 앞으로 설명해 드릴 탄소 성분이 풍부한 재료들과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커피 찌꺼기가 흙을 망친다는 헛소문은 깔끔하게 잊어버리시고 마음 편히 이 훌륭한 재료를 지렁이를 유혹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준비해야 할 놀라운 재료는 바로 골판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택배를 받고 나서 흔하게 버려지는 그 누런색 종이 상자 말입니다. 골판지는 지렁이들에게 안락한 호텔이자 최고의 탄수화물 공급원입니다. 지렁이를 키우거나 모으기 위해서는 질소가 풍부한 음식물 쓰레기만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탄소를 공급해주는 마른 재료가 필요한데 골판지가 바로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골판지의 물결 모양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틈새에는 공기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해서 지렁이들이 숨을 쉬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하기에 아주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종이의 주성분인 셀룰로스는 지렁이와 흙 속 미생물들이 아주 천천히 분해하며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식량이 됩니다. 마치 사람이 스테이크를 먹을 때 신선한 샐러드와 빵을 곁들여 먹는 것처럼 지렁이들에게도 커피 찌꺼기와 음식물 쓰레기라는 고단백 식단에 골판지라는 훌륭한 탄수화물이 더해져야 완벽한 영양 균형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코팅되거나 색소가 잔뜩 들어간 상자는 유해 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 피하시고 테이프와 스티커를 모두 제거한 순수한 누런색 택배 상자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 골판지를 어떻게 처리해서 흙에 묻어야 할까요? 상자를 통째로 정원에 던져둔다고 해서 지렁이들이 마법처럼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정성과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테이프와 코팅된 부분을 모두 깔끔하게 제거한 누런 골판지를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로 잘게 찢어주세요. 가위를 쓰셔도 좋고 손으로 거칠게 찢어내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손으로 찢어서 단면이 거칠어지면 미생물과 지렁이가 달라붙어 먹어치우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잘게 찢은 골판지 조각들을 큰 대야에 담고 물을 흠뻑 부어 충분히 적셔줍니다. 지렁이는 건조한 것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종이가 수분을 가득 머금어서 마치 물에 젖은 스펀지처럼 부드럽고 축축해질 때까지 1시간 정도 푹 담가두는 것이 좋습니다. 종이가 물을 충분히 흡수했다면 손으로 꽉 짜서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촉촉한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은 지렁이가 살기 좋은 완벽한 습도를 조절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렇게 촉촉하게 준비된 골판지 조각들은 이제 지렁이들을 맞이할 아늑한 둥지이자 풍부한 탄소 식량 저장고로 변신할 준비를 모두 마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활용 점정을 찍을 세 번째 재료를 투입할 차례입니다. 바로 주방에서 나오는 달콤한 유기물, 즉 식물성 음식물 찌꺼기입니다. 지렁이들은 특히 단맛이 나고
수분이 많은 과일 껍질을 환장할 정도로 좋아합니다. 사과 껍질, 바나나 껍질, 수박 껍질, 멍든 포도알 같은 것들은 지렁이들에게 최고급 디저트와 같습니다. 과일 껍질뿐만 아니라 요리하고 남은 양배추 꽁다리, 당근 껍질, 시금치 뿌리 등 부드러운 채소 찌꺼기들도 훌륭한 식량입니다. 이런 유기물들은 흙 속에서 썩어가며 수많은 유익한 미생물들을 폭발적으로 번식시킵니다. 지렁이는 사실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먹는다기보다 이 쓰레기를 분해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와 곰팡이 같은 미생물들을 함께 핥아먹으며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따라서 미생물이 잘 번식할 수 있는 달달하고 부드러운 과일 껍질은 지렁이를 불러 모으는 가장 강력한 신호탄이 됩니다. 잘게 젖은 골판지 위에 커피 찌꺼기를 뿌리고 그 위에 작게 썬 과일 껍질과 채소 찌꺼기를 얹어 골고루 버무려 주세요. 이것이 바로 며칠 만에 지렁이를 10배 이상 폭증시킬 수 있는 기적의 지렁이 유인제 레시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절대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라고 해서 아무거나 막 섞어 넣었다가는 지렁이를 모으기는커녕 정원을 끔찍한 악취와 해충의 온상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되는 금기 재료들이 있습니다. 첫째, 고기, 뼈다귀, 생선, 그리고 유제품입니다. 이런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은 흙 속에서 썩으면서 지독한 부패, 악취를 풍기고 지렁이 대신 파리와 구더기, 심지어 쥐나 길고양이를 정원으로 불러들이는 대참사를 일으킵니다. 둘째, 오렌지나 레몬, 귤 같은 감귤류 껍질과 양파, 마늘입니다. 이런 재료들은 산성이 너무 강하거나 독특한 매운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피부로 호흡하고 자극에 민감한 지렁이들에게 심각한 화상을 입히거나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의 눈에 매운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고통을 주기 때문에 지렁이들은 이런 냄새가 나면 그 땅을 영원히 떠나버립니다. 지렁이 만찬을 준비할 때는 언제나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순수 식물성 재료들만 엄선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가슴속에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재료가 모두 준비되었으니 이 마법의 혼합물이 흙 속에서 어떤 과학적인 과정을 거치는지 그 비밀스러운 세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젖은 골판지, 커피 찌꺼기, 식물성 쓰레기의 혼합물을 흙에 묻는 순간 그곳에서는 치열하고 경이로운 생명활동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십억 마리의 박테리아와 곰팡이 군단입니다. 이 미세한 분해자들은 혼합물에 달라붙어 무서운 속도로 유기물들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분해 과정에서 약간의 열과 함께 시큼하고 구수한 발효 냄새가 발생하는데 이 냄새가 흙의 미세한 틈을 타고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주변에 흩어져 있던 지렁이들은 이 특유의 발효 냄새를 아주 기가 막히게 감지합니다. 그들에게 이 냄새는 단순히 먹이가 있다는 신호를 넘어 자신들의 소화를 도와줄 미생물들이 가득 번식한 완벽한 뷔페가 차려졌다는 확실한 초대장입니다. 지렁이는 미생물이 1차적으로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유기물을 미생물과 함께 통째로 집어삼키며 폭풍 식식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숨에 지렁이를 끌어모으는 부패와 발효의 과학입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한 지렁이 유인제를 정원의 어느 곳에 묻어야 가장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아무데나 파묻는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렁이들의 습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위치 선정이 필요합니다. 지렁이는 기본적으로 어둡고 서늘하며 적당한 습기가 유지되는 곳을 가장 좋아합니다. 하루 종일 직사광선이 내리쬐어 흙이 바싹 마르고 뜨겁게 달아오르는 한가운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정원 구석에 있는 큰 나무의 그늘 밑이나
잎이 넓은 식물 주변에 촉촉한 흙 아래가 명당입니다. 또한 평소에 식물이 잘 자라지 않고 흙이 유독 딱딱하게 뭉쳐 있어 토양 개량이 시급한 곳 주변에 묻어두면 훌륭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아픈 환자에게 집중 치료를 하듯 문제가 있는 땅 주변에 유인제를 묻어 지렁이들을 그곳으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지렁이들이 먹이를 찾아 척박한 땅을 뚫고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딱딱한 흙이 부서지고 공기 구멍이 생기면서 죽어가던 땅이 점차 생기를 되찾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치를 정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땅을 파고 혼합물을 묻을 차례입니다. 묻는 깊이와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얕게 묻으면 햇빛에 금방 말라버리거나 날파리가 꼬일 수 있고, 너무 깊이 묻으면 공기가 통하지 않아 재료가 썩어버리면서 심한 악취가 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깊이는 대략 한 뼘 정도, 즉 20cm 안팎입니다. 삽으로 적당한 크기의 구덩이를 파낸 뒤 바닥에 먼저 준비해둔 촉촉한 골판지 조각을 한 겹 깔아줍니다. 이것은 지렁이들이 바닥에서 올라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매트리스 역할을 합니다. 그 위에 커피 찌꺼기와 과일 껍질을 버무린 혼합물을 듬뿍 올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남은 골판지로 그 위를 살짝 덮어 이불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파냈던 원래의 흙을 덮어 꼭꼭 눌러주면 됩니다. 이때 완전히 밀봉하듯 꽉 누르기보다는 흙과 재료들 사이에 공기가 어느 정도 통할 수 있도록 살짝만 덮어주는 것이 미생물 발효에 훨씬 유리합니다.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층을 만들어 묻어두는 방법이 지렁이를 가장 빠르게 끌어당기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혼합물을 묻고 흙을 덮었다고 해서 모든 작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성공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열쇠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수분 관리입니다. 지렁이는 사람처럼 폐로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들은 얇고 투명한 피부를 통해 산소를 흡수하는데 이때 피부가 반드시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만약 흙이 바싹 말라버리면 지렁이는 질식해서 죽거나 수분을 찾아 땅속 아주 깊은 곳으로 숨어버려서 절대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물을 너무 많이 주어 구덩이의 물이 웅덩이처럼 고여버리면 공기가 차단되어 지렁이가 익사하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인제를 묻은 장소는 항상 젖은 스펀지처럼 적당한 습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흙을 손으로 꽉 쥐었을 때 물방울이 한두 방울 맺히는 정도가 가장 완벽한 상태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날씨라면 이틀에 한 번 정도 구덩이 위쪽에 물뿌리개로 가볍게 물을 뿌려주세요. 적절한 습도 유지는 지렁이들의 생명줄이자 그들을 우리가 원하는 곳에 계속 머물게 하는 가장 강력한 족쇄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모든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과연 흙 속에서는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혼합물을 묻고 24시간이 지나면 육안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땅속 수십 센티미터 아래에서는 조용하지만 치열한 이동이 시작됩니다. 과일 껍질과 커피 찌꺼기가 흙 속의 미생물과 만나 급격히 분해되면서 뿜어내는 달콤하고 쿰쿰한 가스가 흙의 미세한 구멍을 타고 사방으로 뻗어나갑니다. 이 냄새는 마치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 풍겨오는 밥 짓는 냄새와 같습니다. 수미터 방향 안에 흩어져 있던 지렁이들이 그 냄새를 감지하고 본능적으로 방향을 틀어 구덩이를 향해 스멀스멀 기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유선형의 몸을 이용해 단단한 흙을 밀어내고 때로는 흙을 통째로 삼켜가며 오직 그 맛있는 만찬이 있는 곳을 향해 전진합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화로운 정원이지만 그 아래에서는 지렁이 군대의 대규모 징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여유롭게 이 자연의 경이로운 시스템이 작동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이 흘러 3일째가 되면 땅속 상황은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혼합물을 묻어둔 구덩이, 주변은 이미 미생물들의 폭발적인 번식으로 인해 온도가 미세하게 올라가며 최적의 발효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지렁이 선발대들이 구덩이에 도착합니다. 이 정찰병들은 축축한 골판지 틈새로 파고들어 아늑한 환경을 확인하고 달콤하게 사가가는 과일 껍질과 커피 찌꺼기를 포식하기 시작합니다. 맛있는 먹이와 안전한 쉼터를 발견한 지렁이들은 피부에서 특수한 점액질을 분비하는데 이 점액질에는 동료들을 끌어들이는 화학적 신호인 페로몬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페로몬 신호는 흙을 타고 더 멀리 퍼져나가며 아직 망설이고 있던 주변에 더 많은 지렁이들에게 이곳에 지상낙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3일째 밤이 지나면서부터는 구덩이 주변 흙의 질감이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렁이들이 뚫어놓은 수많은 터널 덕분에 흙이 스펀지처럼 푹신푹신해지고 거무스름하고 동글동글한 분변토가 조금씩 눈에 띄게 됩니다. 폭발적인 증가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주일, 즉 7일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살짝 덮어두었던 흙을 조심스럽게 파보세요. 평소에 흙을 한참 파 뒤집어도 한두 마리 보일까 말까 하던 지렁이들이 파묻었던 골판지와 커피 찌꺼기 사이사이에 수십 마리, 아니 수백 마리가 바글바글 뭉쳐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렁이가 10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식하고 모여든 것입니다. 영양분이 풍부하고 안전한 환경이 주어지면 지렁이들은 엄청난 속도로 번식을 시작합니다. 고치 모양의 알을 낳고 그 안에서 새끼 지렁이들이 태어나면서 군락은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이 수많은 지렁이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유기물을 먹어치우고 흙을 갈아엎으면서 여러분이 파놓았던 작은 구덩이는 정원 전체를 먹여 살리는 초강력 천연 비료 공장으로 완벽하게 변모하게 됩니다. 단지 버려지는 쓰레기를 묻었을 뿐인데 자연은 이렇게 풍성하고 경이로운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보답하는 것입니다. 지렁이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궁극적인 혜택은 바로 지렁이 분변토, 즉 검은 황금이라고 불리는 최고의 천연 비료입니다. 지렁이의 몸을 통과해 배출된 이 까맣고 포슬포슬한 흙은 일반 흙보다 질소, 인, 칼륨 등 식물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분이 많게는 10배 이상 농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식물의 뿌리가 즉각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완벽한 이온 형태로 변환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비싼 화학 비료나 영양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효능을 발휘합니다. 지렁이 분변태는 식물의 병을 막아주는 천연 항생 물질과 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까지 듬뿍 들어 있습니다. 이 분변토가 정원 흙과 자연스럽게 섞이게 되면 시들시들 죽어가던 식물들도 마치 마법 물약을 마신 것처럼 줄기가 굵어지고 잎에 윤기가 흐르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최고급 유기농 영양제를 지렁이들이 24시간 내내 무료로 생산해 정원 곳곳에 뿌려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면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해집니다. 지렁이 유인제를 묻어둔 주변의 흙과 그렇지 않은 흙을 비교해 보세요. 일반 흙은 물을 주면 금방 딱딱하게 굳고 금이 가지만 지렁이가 활동하는 흙은 진한 흑갈색을 띠며 마치 초코 케이크처럼 부드럽고 촉촉합니다. 비가 아주 많이 쏟아지는 날 정원을 관찰해 보면 다른 곳은 물이 고여 질퍽거리지만 지렁이가 개간한 땅은 물이 순식간에 흙 속으로 스며들어 웅덩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곳에 심은 토마토나 고추, 상추 같은 작물들을 키워보면 성장 속도부터가 확연히 다릅니다. 뿌리가 깊고 튼튼하게 뻗어 나가기 때문에
한여름 가뭄에도 쉽게 시들지 않고 열매는 일반 흙에서 자란 것보다 훨씬 크고 당도가 높으며 수확량도 2배 이상 껑충 뛰어오릅니다. 병해충에 대한 저항력도 놀랍도록 강해져서 굳이 독한 농약을 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흙과 지렁이가 만들어내는 완벽한 자연의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게 모아놓은 지렁이 군단을 단기적인 효과로 끝내지 않고 1년 내내 정원에 머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결은 지속적인 먹이 공급과 환경 유지에 있습니다. 지렁이들이 묻어둔 유기물을 모두 먹어 치우고 나면 먹이를 찾아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3주에서 4주에 한 번씩 정원 곳곳의 위치를 번갈아 가며 새로운 골판지와 커피 찌꺼기, 과일 껍질 혼합물을 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정기적으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여 귀한 손님들을 붙잡아 두는 것과 같습니다. 낙엽이 지는 가을에는 마른 낙엽을 흙 위에 두껍게 덮어주면 훌륭한 겨울철 보온제이자 식량이 됩니다. 겨울의 혹독한 추위나 여름의 맹렬한 폭염이 오더라도 흙 표면에 유기물을 충분히 덮어 수분을 유지해 주기만 하면 지렁이들은 흙 속 깊은 곳으로 이동하여 안전하게 생존하며 활동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정원 자체를 지렁이가 살기 좋은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만들어주면 여러분의 땅은 해를 거듭할수록 엉망음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비옥한 옥토로 변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당이 없는 아파트에 살거나 베란다에서 화분 몇 개만 키우시는 분들도 이 놀라운 방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거대한 정원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넓고 깊은 화분이나 빈 스티로폼 상자 흙을 채우고 동일한 방식으로 젖은 골판지와 커피 찌꺼기, 약간의 채소 부스러기를 흙 속에 묻어주세요. 낚시 용품점이나 인터넷에서 붉은 줄 지렁이를 10,000원어치만 사서 이 화분 속에 풀어놓기만 하면 베란다에 나만의 훌륭한 미니 실내 퇴비 공장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냄새도 전혀 나지 않고 날파리도 생기지 않습니다. 며칠 뒤 지렁이들이 흙을 완벽하게 개량해주면 그 흙을 덜어내어 식물 분갈이를 할 때 사용하거나 화분 위에 솔솔 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지렁이 흙으로 키운 베란다 방울토마토나 바질의 맛과 향은 시중에서 파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텃밭의 규모가 크든 작든 자연의 원리는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지금 바로 작은 화분 하나부터 이 기적의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무심코 버리던 쓰레기를 활용해 단 며칠 만에 지렁이를 10배 폭증시키고 죽어가는 흙을 살려내는 경이로운 자연의 비밀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골판지, 커피 찌꺼기, 과일 껍질이라는 너무나 평범하고 하찮은 재료들이 흙 속에서 만나 완벽한 유기농 만찬으로 변하고 지렁이들을 미친 듯이 끌어모아 최고급 천연 비료인 분변토를 쏟아내게 만든다는 사실은 정말 짜릿한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싼 화학 비료로 흙을 혹사시키던 과거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연의 일꾼들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그들이 일하게 만드는 진정한 유기농 정원사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당장 오늘 저녁 쓰레기통으로 향하던 커피 찌꺼기와 택배 상자를 들고 정원이나 화분으로 나가보세요. 단 일주일 뒤 여러분의 흙에서 벌어질 놀라운 마법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물 가꾸기에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더 유용한 꿀팁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참, 여러분의 정원이나 화분의 흙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딱딱하게 굳어 있나요? 아니면 지렁이가 보이나요? 여러분의 흙 상태와 오늘 배운 방법을 언제 시도해 보실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을 기다리겠습니다.